너가 해라 이제 진행. 너? 내가 하라고? 자, 현재 시간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어디용 좀 94번째 에피소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호스트가 시켰기 때문에 네, 2분이고요. 네, 호스트 빌바오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용 좀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네. 94번째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아우, 예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네네. 이 주객전도가 좀 심한 방송 아닐까. 이런 아우, 생각. 독보적인 출연 횟수를 지금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다른 패널들이 네. 빌바오님 출연 횟수 때문에 출연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있나요? 네네. 너무 뭐 압도적으로 출석을 하시니까 나 이렇게 이런 좀 촘촘한 파케만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풍문으로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이제 90번째를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익숙해졌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꾸준히 숫자가 늘고 있어서 어쨌든 네,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또 이 팟빵에서 선택을 또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아주 성장 폭이 뭐 이렇게 넓기도 했다가 좀 좁기도 했다가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라도 우상향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서 열심히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뭐 화끈하게 더 밀어주시면 더 되지 않나. 네, 좀 왜냐면 또 우리 어디용 좀 팟캐스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뭐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 상당히 그죠?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편이죠. 네, 대중문화 팟캐 중에서도 업로드 회차가 좀 많은 편인데 그럼 요거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뭐 많이 한다고 뭐 다 좋은 방송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제가 부족함이 또 있나 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뭐죠? 이거 얘기를 안 했구나. 저기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서 네.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었나요, 이분님한테?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렇군요.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갔었는데 근데 이제 다들 뭐 저보다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고 막 하세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은 이거는 뭔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 힘을 빼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힘을 줘야지 막 이거를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이 아무래도 품이 덜 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여가 시간을 좀 선용하는 상에서 할 수 있는 방송이라 그렇죠. 그만큼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고 좀 이렇게 차분히 천천히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결론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더 키울 방법을 찾아보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품을 좀 적게 들이고 하더라도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결론들을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는, 그러니까 뭐 지금 상위 팟캐스트에 올라 계신 분들도 뭐 다 매주 꾸준히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업로드 된 게 또 재생되고 또 재생되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래도 그쵸. 그 팟캐판이 좀 뭐 신랄하게 표현하면 좀 고여 있으니까. 네, 꾸준히만 해줘도 좀 발전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뭔가 방송을 하면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다른 어떤 수익 창출 방법을 생각해봐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 것 같다라는 건 좀 동의를 하시더라고. 네, 그렇죠. 팟캐스트로 수익을 막 유튜브처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노력하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양이라도 열심히 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노력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품을 무슨 많이 얘기- 들이지 말고 그걸 아, 좀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하자. 팟캐스트 그쵸. 꾸준히 부담이 하자. 가지 않는 선에서, 그쵸. 부담을 갖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적당한 투여를 하자. 요런. 네네.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자는 우리 이브님인 걸 잊지 마시고 아, 네네. 진행해주시길 아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가을 정취가 나네요. 네, 뭐 아주 진행이 아주 매끄러운데 네. 가을 뭐 냄새가 많이 나서 좋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그래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네네. 정장을 딱 입고 뭐 캐주얼하게 좀 입고 그 스쿠터를 타고 저기 여의도까지 갔다 왔는데 오, 오늘은 좀 비 올 거라서 바람이 습하긴 했지만 뭐 적절하게 덥지도 않고 타기 좋았습니다. 날씨가. 그리고 이제 정장 입고 스쿠터 타는 풍경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랬겠네요. 구경하시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름 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스쿠터를 타는 재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옷을 이쁘게 입었을 때 스쿠터를 타는 뭔가의 그 묘한 언밸런스함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즐겁고 보는 분들도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랬겠네요. 헬멧을 탔는데, 헬멧을 썼는데 양복을 입은 모습이 그렇죠.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시선 강탈이 많이 되셨겠는데. 그 인터넷 검색창에 네. 에스파 정장 이렇게 치면 여러 사진이 나오는데 이탈리아에는 저기 출퇴근용으로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 스쿠터를 분들이 꽤나 많은 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청취자분들께서 그 중에 사진 중에 하나를 저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그 구준표 있잖아요. 이민호 배우가 꽃보다 남자. 네. 네, 정장에 베스파를 입고 CF를 찍은 적이 있네요. 그러면 상상력의 주드로- 폭이 좀, 네, 주드로 선생님도 정장에 베스파를 타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뭐, 구준표, 주드로, 빌바오, 렛츠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을 아침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그걸 그 아이유 좋아하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너가 아이유 좋아하니까 아니, 저는 직접 가창을 해주신다는 줄 알고. 뭐하러 가창을 합니까? 가을 아침 아이유 노래가 콘- 생각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근데 그 아이유 콘서트 요새 CGV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맥스관인가? 그거 예, 봤어요? 아이맥스로도 개봉했더라고요. 네네네.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볼까 하다가 안 봤는데. 그 콘서트 컨텐츠여가지고 뭐 쿠폰도 안 되고 네. 가격도 빡빡해가지고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비싸긴 하더라고요. 한 2만 원. 네네, 아이맥스로 그거로- 보려니까 24,000원이어가지고 저도 좀 가보려고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서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빅뱅 메이드라고 네. 그 공연 이름이 메이드였던 콘서트의 실황이랑 또 콘서트 앞뒷 이야기를 같이 섞은 영화가 한 2017년쯤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봤었는데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 빅뱅 분들이 워낙 퍼포먼스가 좋고 그렇죠. 그 퍼포먼스를 좀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더 생동감이 넘쳐가지고 아무래도 직접 보는 거는 딱 내 시선밖에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보통 한 3-4대 정도가 뭐 멤버도 비춰주고 무대 전체도 비춰주고 관객도 비춰주고 하니까 좀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앉아는 있지만 생동감이 있는 컨텐츠여서 전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러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영화관 이렇게 꽉꽉 차는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이제는. 네네. 뭐 콘서트 이렇게 보면은 콘서트가 부담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젊은 관객들이랄지 아니면 뭐 가족 단위 관객도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어도 뭔가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
콘서트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획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영화관이 이제 더 이상 영화만의 것은 아니니까. 영화관에서 막아도- 보는 게 또 편하죠, 아무래도. 그쵸? 보통은 현장감- 이제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스탠딩을 가야 되는데, 네. 스탠딩을 나이 드신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럴- 앉아서 보려니까 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공연장에서는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싱얼롱도 허용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네네, 그런 상영회도 있더라고요. 예. 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네. 콘서트 컨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상영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표가 많이 나가진 않는 것 같아. 자리는 항상 많더라고, 그게. 그쵸. 아무래도. 뭐 하루에 한 타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제 팬들도 막 평일에 보러 가고 이러긴 좀 힘드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CGV 일산 IMAX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IMAX로 촬영해가지고 IMAX 관에 거 좀 걸리던데 사연관 일단 그렇게 많지도 않고 모든 CGV에 있지도 않고 이게 그쵸. IMAX 관을 좀 우선으로 걸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리가 널널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IMAX로 거는 이유가 또 한국 영화 쿼터를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극장의 이해 타산과 맞물렸긴 했지만 네. 일단 콘서트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올해 초에 임영웅 씨 콘서트 실황이 아마 23만인가 됐을 네. 거예요. 관객 수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컨텐츠들을 그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장벽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저는 사실 콘서트 가는 거 뭐 누가 가자고 하면 가지 뭐 제가 손들어서 가고 이러진 않는데 저 같은 아. 사람도 이런 거 보면서 콘서트의 맛을 또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꼭 한번 좀 이제 영화관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네. 또 그에 맞게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음. 해봅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극장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영화관이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영화관 뭐 없어질까요? 저는 그래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네. 이 형태를 좀 다르게 변화는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한 100개라고 치면 소규모 영화관들 있잖아요. 왜 네네. 약간 지역 친화적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만 오는 영화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뭐 주요 거점에 있는 영화관들은 꾸준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조금 규모가 줄 것 같긴 해요. 2010년대, 2000년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프리미엄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또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런 프리미엄화된 관람 경험이 아니면은 극장을 갈 유인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요새 또 관객들이 예전만큼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네. 극장에서도 그렇죠.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 흐름이 그러니까 네네. 관객들의 취향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적 공수 알람 빌다운님이- 사적 복수. 빌다운님이 네. 녹음하기 전에 녹음하기 전에 휴대폰 확인하라고 끄라고 했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영화 얘기가 아닌 영화제 얘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죠. 저희가 네. 네 부산국제 영화제 특집입니다. 오늘은 영화제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 가봤죠. 국제 저 영화제 세 번 정도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정동진 독립영화제. 네, 그거 짧고 굵게 봉사활동 일주일간 네네. 했었고 4박 5일이었나? 그 다음에 그거 했었고 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오, 하루 정도씩 갔다 왔어요. 그래도 전 부판은 좀 그렇게 왔고 부국제는 작년에 갔다 왔고요. 아직 따끈따끈 하시네요. 그럼 그 기억들이. 네, 그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영화제를 이제 저는 2번 가본 것 같아요.
두 번, 네. 그 저녁 즈음에 부천 영화제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부국제 한번 가보고 어, 그래서 둘 다 1박 3일로 갔다 왔거든요. 1박 3일. 예, 그러니까 아예 밤에 출발을 한 거죠. 에 밤에 출발을 해서 버스나 이제 기차에서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영화를 쭉 봐서 아. 이제 하룻밤은 정식으로 그 영화제가 열리는 데서 자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그거 가능하죠. 그거 버스로 가면은 강변에서 타면 되고, 그쵸. 그다음에 열차로 가면은 청량리에서 타가지고 신해운대역에 내리면 되는데, 버스를 타면 제가 아무래도 해운대구 사니까 강변에서 해운대 가는 버스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간대가 좀 애매해요. 내리면 막 4시 30분 막 이래. 그러면은 영화 시작하려면 한 5시간 넘게 남아서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딜 가야 돼요. 뭐 찜질방을 가든 뭐 모텔에서 잠깐 씻던 어디 뭐 24시간 카페에서 죽치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열차를 잘 잡아 타면은 시간 딱 맞게 갈 수는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통일원가 타고 갔는데 무궁화일 거예요. 무거운가? 통일원은 없어진 지 꽤 됐고요, 아, 선생님. 그랬나요? 아, 아무튼 그 새마을호 밑에 거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그때 아마 새벽 4시 몇 분쯤에 부산역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렸다가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광안리에 갔죠. 광안에서 아, 일출을 봤어요. 일출을 보고 오 낭만 있게 짰는데 좋은데요? 네네. 일출을 보고 이제 아침에 영화를 시작을 상업 영화부터 봤죠. 상업 영화. 예. 이거 뭐 봤습니까? 그때 한창 마션이 인기 있을 때여가지고 아, 마션을 거기서 틀어줬구나. 아 근데 저는 마션을 안 보고 그 마션이랑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가 있어요. 성난 변호사라고. 아, 네, 알죠. 이선균 배우랑 김고은 배우가 나왔던 네. 이제 추리물인데 네. 그걸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아마 러닝타임의 한 40%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차에서 자는 것이 제대로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눈만 붙이고 있는 거죠. 잠이 솔솔 와가지고 네. 또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저는 공강을 활용해서 간 거라 아, 이제 그때는 평일이었어요. 그냥 연휴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극장에 사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일반 극장은. 아니, 그래- 평일이 좋아요, 부국제는. 그쵸.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졸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존 덕분에 이제 영화제 영화들을 조금 말똥한 정신으로 봤죠. 영화제를 직접 가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진짜 영화에 관련된 수많은 감정을 그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좀 느낀 것 같아요. 영화가 좋다가 싫다가 막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막 가슴이 막 끌어올랐다가 영화에 지쳐가지고 막 정신이 없다가 막 이런 5만 가지 감정들. 5만 가지. 그래, 네. 그 정도였습니까? 영화에 막 엄청 취해 있어가지고 영화를 단기간에 굉장히 그렇게 좋아했고. 많이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아, 또 부산까지 왔으니까 또 설렘이 또 있었지, 그죠? 그쵸. 그날 아마 4편 가까이 4편 봤을 거예요. 내 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뭐 혼수 상태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간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가고 싶고 또 그 분위기를 좀 더 그 중독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싶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러 갈 때랑은 그 혼영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혼영인데 혼영이 아닌 느낌?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혼자 영화를 보러 갔지만 네. 다들 영화를 이제 좋아해서 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괜한 이제 연대감이 드는 거죠. 연대가? 네, 괜한 동지의식. 아, 너도 이제 영화 때문에 왔구나. 뭐 이런. 아, 저는 뭐 작년에 갔었는데요. 작년에 이틀 동안 봤던 것 같아요. 이틀을 봤는데 네네. 첫날은 그냥 영화만 졸라보고, 영화 첫날도 저도 하루에 4편 봤거든요. 그게 어우, 10시부터 해요. 그게 그쵸. 상영 시간이 10시예요. 그러면은 10시에 한 편 보고 밥 먹고 1시에 하나 보고 좀 쉬다가 4시에 하나 보고 그다음 6시 끝나고 좀 쉬었다가 야외 상영 하나 땡기고 그러면은 이제 10시 정도 오, 다 돼서, 그때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에어올이 올해 초에 개봉했는데 그때 부국제에서 야외 상영으로 해줬거든요. 그거를 아, 마지막은 야외 상영으로 봤어요. 또 오픈 네. 시네마는 좀 대중적인 작품들을 많이 상영을 하죠.
아, 근데 그 마지막에 오픈 시네마가 사실 그 피곤해가지고 그 내용이 또 왜 우리 영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쵸. 또 러닝 타임도 길고. 그래서 사실상 그 세 편을 아까 본 상태여서 좀 피곤하고 영화 내용은 어렵고 그래서 영화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오픈 시네마로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밤 공기와 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밤에 야외 상영하는 게 상당히 또 좋았고 또 이게 영화의 전당이 되게 멋있게 잘 돼 있는 게 그쵸. 야외인데 오픈이 되어 있는데 지붕은 또 있잖아요. 또 그쵸. 이게 묘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옆을 맞아요. 쳐다보면 또 하늘이 보이고 근데 또 위에는 또 천장이 있고 뭐 이래서 영화와 밤 공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었죠. 첫날은 좀 그렇게 즐겼던 것 같고 둘째 날은 이제 양조위 본다고. 아, 네, 양조위 맞아요.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막 팬이 아니거든요. 저 홍콩 영화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팬은 아닌데 한번 볼까 해서 그냥 양조위 기다린다고 그 양조위가 한 오후 4시쯤에 왔는데 11시부터 앉아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셨네. 네, 근데 5시간 뭐 금방 가더라고요. 뭐 핸드폰 할 거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 비교적 앞자리에서 했습니다. 양조위를. 근데 양조위 선생님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생기셨죠. 그 배우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양조위 하는 게 이유가 딱 있습니다. 딱 그 준경상님에서도 그때 보면은 그때 준경상님 찍을 때가 그래도 막 30대 좀 넘었을 나이인데도 뭔가 청춘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쵸.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있어요, 뭔가.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소년스러움이 또 있더라고요. 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진짜 너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주변에 빼고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양조위가 딱 등장하니까 원래 의자가 이렇게 정렬돼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보려고 한 명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니까 뒷사람도 당기고 그러면은 의자가 원래는 이렇게 그 행렬 형태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한 명이 의자를 당기기 시작하니까 의자가 이렇게 확 모여진 거예요. 이렇게 줄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배열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굳이 앞으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뒤에서 막 짜증 내길래 다들 앞으로 가는데 왜 넌 안 가냐 이제 이런 항의를 받으셨구나. 바로 뒤에 있는 분들은 저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짜증나는 소리를 듣고 조금씩 앞으로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근데 양조위 배우면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런 뭐 이런 좀 그 정도의 시야 확보를 두고 볼 만한 시간은 그러니까 가치는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양조위를 봤다라기보다는 스타라는 이런 거구나를 좀 체감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조위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애정은 없기 때문에 뭐 그게 설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이란 요런 거구나. 요런 거를 이제 오히려 양조위보다는 양조위 주변의 관객들을 보고 그러니까 영화 스타는 어떤 것이고 스타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뭐 팬심을 가지고 열심히 막 덕질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뭐 누나 뻘 되는 5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사실 그분 40, 50대 분들이 양조위를 아이돌처럼 좋아하셨던 이제 대표 세대시니까. 근데 또 20대 분들도 막 대포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양조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샹치가 좀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기 이동진 평론가가 그거를 이제 사회라고 해야 되나? 질문자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진행을 하셨죠 또.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뭐 웬만한 난다긴다는 배우들 다 앞에서 인터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조위 앞에서도 좀 떨더라고요. 그쵸. 그게 보였어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되게 설레하고 그 눈이 되게 마력이 있다고 네, 하시던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빛이 아주 매력 있다고. 그거는 제가 멀리서 봐도 느꼈습니다. 아니, 눈이 어떻게 시간이 그 홍콩 영화 많이 찍었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깊으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확실히.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우라가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는 게. 배우는 타고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라는 것은 보면 뭐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이즈 본이라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날 때부터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스타이즈 갖고 있는 본이 게. 스타가 네. 탄생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스타여야 한다는 뜻인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고난 뭔가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이거는 제가 정동진 영화제 갔을 때도 느낀 건데, 그러니까 배우라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 원했던 아니면 그런 걸 원하던 아니면 원하지 않던 시선을 빨아당기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걸음걸이부터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좀 다른 무언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뒤에서 남모르는 노력을 했을까 싶으면 저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니까. 금방 또 망가지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양조위급 정도 되는 아예 그냥 초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분들은 타고남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타들도 다 같은 스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양조위는 거의 뭐 홍콩 영화계로 따지면 거의 올타임 몇 번째 안에 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타고난 매력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그건 노력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 이동진 아저씨가 설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더만요. 그 고고한 양반이 자기보다 나이 좀 많은 남자 앞에서 설레하는 50대 남자의 느낌이라는 게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쵸. 약간 설렌다고 막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동진 아저씨가. 네. 양조위가 실제로 보니까 막 너무 설렌다 뭐 이러니까 눈빛이 막 뭐 너무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양조위가 그걸 듣고 장난을 쳐요. 이동진 평론가한테. 막 더 눈을 갖다 대죠. 이동진 네. 평론가한테. 그런 걸 해요. 봤는데 너무 수줍어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보면은 아유 저게 뭐야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만하다. 그랬습니다. 양조위 배우 특집으로 가는 걸 수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양조위 배우는 진짜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그 화면으로도 그런 눈빛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또 하물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양조위의 눈빛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잠시 자기의 직업을 잊게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영화 평론가라는 걸 잊지 않았을까.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그때는 팬으로 돌아간 거죠. 순수하게. 네네. 겠죠? 그래서 덕업일 네.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동진 형님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들을 또 영화제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영화제를 갈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영화제를 저도 가봤고 빌바오님도 가봤지만 영화제에 가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를 좀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갔다 와 보시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감동이 몇 배는 좀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좀 차단하고 영화가 만들어 온 세상 속에 좀 빠져드는 행위를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갔다 오는 거죠. 약간 소풍 갔다 오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 소풍이 뭐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는 거면 뭐 집 앞 공원 정도 가는 소풍이라면 뭐 영화관을 보거나 뭐 그런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게 약간 집 근처 공원 가서 소풍 가는 거라면 영화제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여행을 떠나는 수준인 거죠. 소풍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여행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완전 공간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고 일단 뭐 부산 부국제를 간다고 하면 일단은 부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도시를 가야죠 일단. 예. 일상에서 이렇게 분절이 되는 건데 나 자신이.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영화로 또 다시 분절이 되는 거니까 아예 좀 일상을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있겠죠. 아, 여행과 영화 보기에 어떤 효과가 중첩이 되는 그런 거죠. 어, 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이브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중에 아마 영화 방송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주변에서는 영화 좀 많이 본다 편에 속하실 거예요. 근데 영화제에 가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니까 매년 오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보고 막 영화 방송 진행자 치고 영화 너무 안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주변 사람들 치고는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렇죠. 네. 거기 가면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영화제 가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영화를 좋아해야 영화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영화 말고도 뭐 일단 축제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 흥겨움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주는 그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뭔가 차분하면서도 뭔가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뭐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막 EDM 틀고 막 빠빠빠빠빠 이러면서 뭐 흥이 넘치는 이런 거라면 이거는 약간 은은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화가 정적이라 네. 사실은 막 이렇게 뭐가 그 어떤 기운 자체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매체인데 네. 그 영화제에 가면 그런 좀 능동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있죠. 또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영화제를 왜 가야 되냐면 독립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어, 일단 독립 영화를 뭐 안 보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독립 영화가 상당히 상업 영화에 비해서 밋밋하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좀 뭐라 아무래도 그럴까. 예. 들어가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걷어야 되는 수익도 적어서 부담도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편집이나 뭐 음악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에서 힘이 다들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른한 흔히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상업 영화에서 보는 그 연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음악에도 힘이 들어가고 편집에도 이렇게 막 자잘자잘하게 다 쪼개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양념이 덜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슴슴하니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독립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또 독립 영화 좋은 게 그게 각 나라마다 감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음식 영화를 만들어도 홍콩에서 만드는 영화가 다르고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다르고 태국에서 만든 영화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작법이라고 할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것도 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느껴지는 게 있고 또 뭔가 모호한 화면의 질감 같은 거나 아니면 목소리의 톤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대중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인 감성을 추구를 하니까 그런 그 나라의 특색이 좀 덜 보인다면 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들은 조금 더 그 나라의 칼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보면 힘을 주다 보면 비슷한 맛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색깔에 집중해서 만드는 느낌이 들고 또 좋은 점은 그게 또 슴슴함이 또 이게 익숙해지면 그 슴슴한 가운데 빈 공간을 내가 스스로 생각으로 채워가는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영화는 빡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느라 내 머리를 다 써야 된다면 근데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막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밀도가 낮으니까 근데 그 그렇죠. 대신에 영화와 나의 관계나 아니면 내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뭐 그 영화를 보고 생각나는 나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런 게 또 예. 독립 영화를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아예 못 보던 외국 음식을 못 맛볼 수 있는 재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제에 가서 독립 영화를 존나 보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보다 보면은 그 맛이 난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티켓팅에 혹시 실패하시더라도 너무 그럼요.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티켓팅 안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오히려
던져지는 거죠, 내 자신을. 아, 아예 극장에 가서 선택을 해보자. 낯선 거에 던져지는 건. 그것도 네. 나쁘진 않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길을 잃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역설적으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건 익숙한 곳만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낯선 경험에 스스로를 던지면 또 나의 모르는 어떤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 꼭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서 주말에 가지 마시고 그냥 널널할 때 가서 그냥 예매 없이 그냥 꽂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맞춰서 그렇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현장에서 살 수 있는 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또. 아, 현장표도 많이 나와 있고 그죠? 네, 예, 맞아요. 예매를 또 전날에 갑자기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가 뭡니까? 직접 가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매를 안 하고 가는 게 뭐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영화제의 의도에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음, 그래서 일부러 현장표를 남겨놓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제 주최 측에서. 그렇죠. 또 거기서 고르면서 또 즐기는 것도 영화제를 만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영화제 자체를 보기 위해서 와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영화제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건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붐비지 않는 기간을 골라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Rakosia. Yes, yes. Rakosia. Rakosia. Yes, yes, yes. 저도 거의 빌바오님이랑 비슷한 이유로 영화제를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편인데 뭐 이건 약간 속물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가 영화를 좋아해요라는 인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영화제를 간다는 일이. 아, 시네필 인증. 네, 그럼. 나 최근에 부산 갔다 왔어. 왜? 나 그 부국제 하잖아. 그러면 부국제가 뭔데 하면서 약간 거기서 이어지는 그 어떤 내 지적 허영심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아직 느낌이 그런 좀 걸 좋다. 집중하는 편입니까? 그거 하려고 영화. 아니, 아직도? 집중하진 않지만 어떤 네. 사람들한테 얘는 이걸 좋아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생각보다 관계에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영화 좋아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부산을 갔다 왔다, 뭐 부천을 갔다 왔다, 영화제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쳐주는 거죠. 얘는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런 이미지가 뭐 도움이 됩니까? 살면서? 뭐 그래도 영화 얘기하면 아... 뭐 먼저 이렇게 영화로 또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좋은데 영화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먼저 떠올려 주는 게 또 고맙죠. 그쵸. 네, 뭐 그게 어떤 더 뭐 연애나 뭐 이런 걸로 발전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 영화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누구한테 물어볼까? 맞다. 그 영화제가 뭐 이분이 있었지, 빌바오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저는 뭐 그것 공감이 때문에 안 가자는 되는데.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소소한 속물적이다. 예, 너무 소소한 속물이네요. 특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 내 스스로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나.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영화 싫어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화를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영화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영화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영화를 뭐 진짜 좋아해서 볼 수도 있고 영화제라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영화를 많이 볼 텐데 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 자체도 난 너무 좋아의 경지에 도달하면 나는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한다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까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뭐 보고 싶으면 보고 많으면 많은 거지. 어디 뭐 충성 경쟁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경쟁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화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영화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영화 보는 걸 해본다든지. 네. 그런 거는 뭐 해볼 필요는 있죠. 영화제 가보는 것도 뭐
그러니까 영화를 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일반적인 영화는 또 아니니까 음, 이제 더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뭔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어, 의외이네요. 네. 또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저는 뭐 그런 거에다가 별로 그렇게 공감을 잘 못하겠고 아, 너무 촉촉하네요. 이런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걸 이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청취자분들한테.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뭐 삶이 너무나 팍팍한 나머지 그런 어떤 촉촉함, 낭만 같은 것들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뭐 취사 선택하시는 거죠. 네. 뭐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놀이공원 가듯이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아, 놀이공원 가듯이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제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가시면 되죠. 사실은. 그냥 너무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되죠, 부산 사실은. 뭐 영화제 하는 도시들이 뭐 부천 이런 거 좀 빼고 약간 웬만하면 외곽에 있잖아요. 뭐 제천, 뭐 강릉, 전주. 전주는 전주. 외곽은 아니지만 뭐. 전주도 있고 뭐 저기 어디죠? 무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 가는 김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맞아요. 막 이분처럼 막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고 막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좀 영화에 절어 있는 애라 그런 거고 사실 이유가 없이 그냥 가셔도 되는 거죠. 즐기러 가셔도 되고. 얼어있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또 영화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정확하게 좀 꼬집어 보자면은 영화 시네필 호소인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좀 남들이 영화 많이 본 애호가- 영화를 못 본 거죠. 정확하게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이거 명작이야. 네. 이거 꼭 봐야 돼. 이런 영화를 아직 못 본 거죠. 영화는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화를 많이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 부산 놀러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네네네. 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영화를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 주변에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안 가본 분들이 되게 좀 겁을 먹는 경우들 있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열려 있고요. 네네. 뭐 그냥 저기 축제 가서 핫도그 사 먹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도 돼. 네네네. 어디 뭐 딱딱한 어디 시설에 뭐 이제 일괄적으로 몰아서 상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을 하니까 그렇죠. 뭐 꼭 뭐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뭐 거기 롯데시네마 가서 뭐 팝콘이라도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 재미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축제를 보는 재미 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랑 호흡하는 행사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막 해서 일주일에 영화 한 편 이상 안 볼 시에 출입 금지 이런 거 없으니까. 절대 없죠. 네, 뭐 대부의 감독의 이름을 고르시오 이런 거 시험 보고 이런 것도 없고. 네네. 뭐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막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막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렇죠. 충분히 즐기시다 나오시면 얘기 됩니다. 들어오면 어제 술 존나 먹었어 씨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인들이라고 특별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네네. 어제 그 형 안 왔어 이러더니 그 형이랑 그 형 사이 안 좋잖아 요새 뭐 이런 얘기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국제 특집,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이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 이 새끼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대가리 봐라. 그 영화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국제에 대해서 설명드려야죠. 네. 네네. 일단은 아시아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부터 국제 영화제긴 한데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의 영화를 많이 소개하고 아시아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아시아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이런 취지로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칸이나 뭐 아카데미나 이런 것처럼 되게 약간 월드와이드적인 영화제로 물론 그 정도의 격이 충분히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단순히 아시아 영화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 나라의 영화들이 상영을 하죠. 근데 아시아가 네, 메인인 거는 변함이 없죠. 그쵸. 또. 네. 근데 유럽 영화들도 충분히 많이 초대가 되고 있고 그럼요.
전 세계의 독립 영화들이 많이 초대가 되고 있고 또 독립 영화뿐만 아니라 거대한 상업 영화도 충분히 그 확인할 수 있고 거대한 흐름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이고 단순히 이제 영화 소개 말고도 영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아요. 플랫폼 역할도 하는데 뭐 필름 마켓, 뭐 스토리 마켓. 그러니까 필름 마켓은 이제 이런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얼마 주고 사갈래? 뭐 이런 거 흥정하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랑 B에 뭐 한 2천에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야 2천은 좀 그렇지. 한 3천 주고 뭐 하나 껴줄게. 뭐 이런 식의 네네. 흥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스토리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 말고 시놉시스를 거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뭐 아시아 영화 펀드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영화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끼리의 풍부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영화인끼리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영화인과 관객이 소통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영화인과 관객과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영화의 전당이라는 존형 건물이 생긴 게 저는 아주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영화의 전당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영화관들을 빌려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영관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천 영화제도 보면은 그 부천 시청사를 좀 활용하는 게 메인이긴 하고 그 주변에 뭐 CGV 소풍을 좀 많이 활용하고 이런 식인데 예전에도 부국제가 영화의 전당 생기기 전에는 그 해운대랑 그 남포동이랑 뭐 서면에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 각지에 이제 2호선 라인에 있는 영화관들을 나눠서 좀 하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네. 지금은 그 영화관이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센텀 쪽에. 그렇죠. 예전에 비해.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영화의 전당이라는 전용 건물이 생겨서인데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야외 상영장도 있고 또 안에 상영관도 크고 작은 게 몇 개가 있고 뭐 연극 보는 데도 있고 또 연극 무대는 이제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도 하고 뭐 영화관 안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뭐 GV도 하고 또 각종 소규모 회의실 같은 데서는 뭐 클래스 같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또에 대한 클래스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의 전당이라는 건물이 생기면서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사무실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의 영향도 커지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영화제 규모에 맞는 또 전용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끌만한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만들기도 좋은 거죠. 예전에는 막 요트 경기장 이런 데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개막식을 막 이런 데서 하기도 했는데. 막 그렇게 큰 행사를 할 만한 야외 시설이 네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뭐 요트 경기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따르면 뭐 아니면 해운대 백사장에서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그 행사를 다시 할 수도 있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분산되다 보니까 다니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영화의 전당 근처로 싹 몰아지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분산된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앙 뭔가 하나의 집약된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영화의 전당 건물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그 건물 되게. 보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좋고 그 영화의 전당 근처 돌아다니면서 맥주 한 잔씩 하면 또 짜릿하죠. 그리고 영화의 전당 주변은 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또. 그 밤에 보면 그 약간 무지갯빛 도는 맞아요. 그게 창문이란다. 지붕에 쏘잖아요. 예, 지붕 맞아요. 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붕에 되게 그 색깔이 좀 화려한 느낌의 이제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땅에 퍼져 있는 모습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바로 수영강이 흐르는데 거기가 이제 또 강폭이 어느 정도 좀 넓기 때문에 이게 또 시야를 트여주는 면도 있고 그 밑에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인끼리 갔다고 하면 영화 보다가 나와서
강가를 또 산책할 수 있고. 그렇죠. 분위기 잡기도 좋고. 그럼요. 네, 좋은 것이 많습니다. 또 막 걸어갈 만한 곳에 또 저녁 먹을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광안리도 맘 먹으면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죠. 아, 이거는 또 뒤에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고. 네네. 또 저희가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를 얘기할 코너가 있어서 네, 맞죠. 그때 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 비경쟁 영화제라는 게 또 특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뭐 칸 영화제, 칸 뭐 영화제, 베를린 뭐 뭐 이런 것처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경쟁 영화제라서 상을 주거든요. 물론 거기도 비경쟁 부문이 있습니다만, 근데 구국제는 사실 비경쟁 부문이 메인이고 그냥 상 주는 것보다는 그냥 큐레이션이 더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영화를 어떠한 주제를 통해서 엮어서 소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큰 영화들 말고도 좀 작은 영화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게 네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화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큰 상업 영화들만 다뤄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히려 상업적인 성과를 더 거두고 비용은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경쟁 영화제라는 컨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떤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주 좋죠? 네네. 이게 축제 개념이 좀 더 뭐랄까 와닿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에서 메인 경쟁 섹션이 없는 영화제는 부산밖에 없어가지고. 또 경쟁 부분이 또 생기면은 또 뭐 결국엔 또 상업 영화와 또 영화계 카르텔에 가까운 영화가 또 각광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굳이 상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렇죠. 네. 좀 빛을 못 볼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나누는데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쟁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쟁 부분도 있는데 있죠, 근데 있죠. 이게 비경쟁을 채택한 의도와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응원하는 의미로 상을 주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독립 영화들에게 주로 상을 주고 뭐 독립 영화 뭐 감독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시아 영화인에게 주거나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영화를 만드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응원하는 의미로 상을 주는 그런 의미? 아니면 독립 영화 씬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배우들을 조명해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조명해줘서 그들에게 응원하는 의미로 상을 준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상 주는 부문들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상 주는 것도 막 뭐 최우수 작품상, 뭐 최우수 뭐 배우상 이런 게 그러니까 1등을 가리는 상은 없어요. 네. 없죠. 그런 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도 다 그 주목받지 못하는 영화들에게 응원을 하는데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애초부터 아시아 영화가 이제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국제적인 메인스트림의 이렇게 한 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때니까 네. 이 아시아 영화의 번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영화제가 기획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영화제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네. 그렇고, 네, 규모가 큰 만큼 이렇게 독립 영화만 또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독립 영화도 하고 다큐 영화도 꽤 많이 다루고, 네. 그리고 다큐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제 많이 가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독립 영화 이런 거보다 다큐가 사실 그 나라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또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큐가 더 흥미롭게 전달을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설명하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다큐 영화를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상업 영화도 많이 다뤄요. 또 그렇죠. 상업 영화도 많이 있죠. 상업 영화도 충분히 다뤄주고 그다음에 뭐 트렌드에 맞춰서 OTT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개방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네. 아예 섹션을 하나 따로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사실 OTT가 파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관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OTT 관련 이제
대화 같은 거, 관객과의 대화, 뭐 오픈 토크, GV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예, 아예 그 섹션 하나를 온스크린이라고 해서 OTT 콘텐츠가 곧 공개가 되기 전에 이제 미리 몇 에피소드 정도를 만나볼 수 있게. 그렇죠. 한 6개짜리면 한 2개는 상영하고 이런 식이지. 네,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매체 환경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걸 또 반영을 잘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영리한 선택인 게 일단 부국제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영화인 더 나아가서 콘텐츠 제작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국제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독립 영화 하는 사람과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의도하지 않는 만남이라도 그냥 옆자리 술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떻게 뭐 술자리에서도 막 옆자리에 우연히 앉았다가 뭐 아는 사람이 하나 겹쳐가지고 같이 앉아서 술 먹다가 그 부국제가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뭐 당장 그 둘이 뭘 하진 않더라도 뭐 나중에라도 좋은 인연이 돼서 좋은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폭을 넓게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점인 것 같아. 네. 네네. 그러니까 부국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뭐 배우 감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열어놓고 전문가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게 또 해놓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도를 많이 담고 있어요. 순수하면서도 뭔가 이 판 자체를 잘 선순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부국제는 그런 선한 의도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폭넓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쪽에 집중한다면 독립영화인들은 못 오시겠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이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양한 그러니까 컨텐츠 종사자분들이 이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플랫폼에서 또 발전적인 생각들을 나누고 또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더 좋은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하신 선순환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국제가 단순히 이렇다고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닌 게 이제 부국제에 대한 어떤 영화 혹은 뭐 콘텐츠 제작 업계에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또 부국제를 더 올려고 할 거고 더 좋은 작품을 부국제에 내려고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긴 안목에서는 부국제도 입장에서는 다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관광객 유치도 되고, 그러니까 부산 여행이 사실 뭐 요새는 확실히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게 여름에 부산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사시사철 부산 갈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여름에 놀러 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단순히 뭐 부국제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산에 놀러 갈 어떤 부산이란 도시가 갖고 있는 컨텐츠 자체를 또 늘려주기도 하고 또 이미지 자체를 다양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제가 느끼기엔 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아. 네. 제가 처음에 느낄 때는 그냥 부산 가면 뭐 바다, 뭐 해운대 뭐 이런 정도였다면 요새는 영화의 이미지로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그 그리고 영화제가 거의 30여 년 가까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은 어떤 그 매체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부국제를 통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만나는 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고용 창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 같고, 뭐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도 부국제를 매년 하는 거를 또 많이 활용할 거예요, 아마. 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엑스포를 정도의 유치한- 국제 행사를 열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만약에 어필을 부국제 하겠죠.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다 센터시티 근처에서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엑스포 제2전시관 뭐 다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호텔도 네. 여기 있고 영화의 음. 전당도 사실 어떤 이런 컨벤션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쪽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산에서도 충분히 이제 득을 보려고 또 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 출신으로서 느끼는 건데 점점 활력이 줄어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무는 그렇죠. 해죠. 이 저무는 해일 거예요. 아마 영광의 시기를 뒤로 하고 조금씩 저물 텐데 그나마 또 새로운 밥줄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시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이미지가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스스로 먹고 살기 좀 어려운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끌어당겨 와야 돼. 네, 그쵸. 많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뭐 설명이 잘 됐습니까? 네네. 잠깐 끊었다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러시죠. 네네.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아, 예. 물 바로 대령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부로 갑니다. 뿅.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꾸알